요즘 뭐하고 사니? 4시서 50분 동안 떠드는 방송 4시 50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되게 변화가 몇 가지 있죠. 오늘은 저희 4시 50분이란 타이틀에 걸맞지 않게 지금 3명이서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지금 유석준님은 사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또 조만간 뭐 기회가 된다고 하면은 다시 뵐 수도 있으니까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여기 공간이 아주 크죠? 아니면 편집을 시켜갖고 여기 편집에 참여하게끔. 편집 감독으로 참여하게끔 저희가 그런 식으로 해서 4시 50분의 명맥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 지금 상태 보세요. 굉장히 꾀죄죄하죠.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젤리의 공격을 받았나요? 네, 젤리의 공격도 받았고요. 그리고 제가 라섹을 해가지고 지금 안경을 끼고 있거든요. 그리고 좀 지금 되게 피곤한 상태여가지고 좀 양해하고 봐주세요. 제가 근데 라섹을 하면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뭐 선글라스 끼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아직 라섹을 안 했어요. 라섹 전에 일주일 전에 그 렌즈를 낄 수가 없어요. 눈이 눌리기 때문에. 그래서 눈을 정상 상태로 만들어주고 있는 상태여가지고 각막을 이렇게 도톰하게 만들어야 제가 거의 아이돌 3등급으로 안경을 지금 눈이 너무 나쁘거든요. 지금 녹음하시는 사장님도 저한테 누구시냐고 그럴 정도로 눈이 많이 나쁜데 나중에 라섹에 대해서 한번 또 주제를 담아보면 어떨까. 그러면 되게 고통스러운 얘기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아파? 네, 엄청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눈물 줄줄 흘리면서 마취 같은 걸 안 하고 하는 건가요? 마취약이 있긴 한데 그 순간은 안 아픈데 이제 추후에 끝나고 사후에 한 일주일 동안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네, 여튼 저의 라섹 얘기 사소한 TMI를 조금 남발을 해봤고요. 제가 좀 약간 지금 피곤하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제가 피곤한 이유 뭘 것 같으세요? 한잔 하셨나요? 어제 잠을 못 잤어요. 네, 어제 왜 잠을 못 잤을까요? 이거 녹음할 생각에 떨려서. 네, 그것도 맞고요. 사실 제가 또 몰래 웹툰을 보고 왔답니다. 제가 좀 취미가 웹툰 보는 거여가지고 웹툰 또 보고 왔는데 뭐 보고 오셨어요? 완결 웹툰 보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저 친애하는 X라고 그 약간 스릴러물? 약간 스릴러 좋아하잖아요. 그거 잘 맨날 보고 이런. X가 저를 친애하나요? X가 약간 또 스포여서 말할 수 없죠. 아하. 네, 그런 거 때문에 웹툰 보고 와가지고 오늘 좀 웹툰 얘기를 해볼까 하고 갖고 왔습니다. 뭐 좋아하는 웹툰들 다들 있으세요? 몇 개 있어요. 그 월요일에 신내탑. 네. 화요일에 뭐 기억이 잘 안 나고 수요일에 그 고수랑 헬퍼를 보는데 요새 좀 헬퍼가 좀 망해가고 있고. 맞아요. 목요일 잘 기억 안 나고 금요일에 갓오브 하이스쿨. 아니 그래도 창희님은 계속 다 요일별로 매주 챙겨보시나 보다. 토요일인가 일요일에 호랑이 형님. 되게 옛날부터 스테디하게 지금 이어지고 온 웹툰들만 위주로 보고 계시네요. 네, 저 신작을 잘 못 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던 작가의 신작이면 보겠는데 보통 그런 경우가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제는 잘 없죠. 쉽지 않죠. 중구님은 뭐 보세요? 저는 웹툰을 끊은 지가 한 5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럼 그냥 마음의 소리 최근에 완결 났고. 맞아요. 그때도 충격이었죠. 제가 왜 이걸 끊게 됐냐면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뺏는 거예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공부는 안 했습니다. 공부는 안 했습니다만 게임을 1시까지 예를 들어서 했어요. 자려고 이제 눕죠. 눕고 나서부터 이제 웹툰 세상에 이제 빠져드는 거예요. 맞아요. 저 같은 경우는 네이버 봐야죠. 다운 봐야죠. K툰 봐야죠. 맞아요. K툰 엄청 열심히 봤잖아요. 맞아요. 썸툰이라든지 뭐 카카오 웹툰은 제가 안 봤었는데 그때는 또 아니었었던 것 같기도 하다. 카카오까지 따지면 또 더 보는구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스포츠 좋아하니까 스포츠 그 홈페이지들 가면서 이제 스포츠 웹툰까지 다 봐야 되니까 귀여운 야구 캐릭터 나오는 그런 웹툰들 말하는 거죠. 최우님 맞아, 최우님 그렇고 뭐 아니면은 그 축구 쪽도 웹툰이 많았었어요. 그렇구나. 조성도 심지어 축구 만화 있었고. 그랬었죠. 월드컵 기간이나. 이게 너무 시간이 너무 많이 뺏기는 거야. 2시간, 3시간은 이렇게 보고 자니까. 맞아요. 피곤도 누적되고. 그 시간에 차라리 다른 걸 하거나 하면 좀 더 나아질 것 같아서 아예 웹툰을 그냥 끊어버렸어요. 거의 금연하듯이 이것도 쉽지가 않은데. 그 웹툰을 안 보고 그다음 그 시간에 뭐 하셨나요? 자요. 차라리 보약이다. 차라리 그게 낫죠. 그래서 뭐 저가 뭐 웹툰 끊기 전에는 뭐 최훈님 저는 만화를 좀 좋아하는 편이어서 야구 웹툰도 야구 웹툰이지만 저는 삼국전투기 아주 저는 명작으로 뽑거든요. 왜냐면은 그 사실 모든 그 삼국지 컨텐츠가 제갈량 사후가 사실 약간 흐지부지 하다가 그냥 촉 멸망하고 끝나버려요. 근데 이제 최훈 삼국전투기 같은 경우는 그 뒤의 역사까지도 오나라 멸망, 진나라의 이제 통일까지
아주 좀 세세하게 많은 인물들을 또 다루고. 잘 다뤄가면서 예, 보여주어가지고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거 정도는 다시 한번 봐도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웹툰을 끊은 지 5년은 됐지만 지금 제일 영업이 많이 됐어요. 오늘 지금 잠깐 나온 얘기 중에 제일 영업 많이 된 웹툰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근데 같은 비슷한 이유로 저희 오늘 주제는 아니긴 하지만 비슷한 이유로 저도 완결 웹툰만 요새는 보거든요. 시간이 너무 많이 뺏기고 웹툰을 보는 시간에 딱 따로 할애해서 그러니까 기다리지 않아도 그 내용을 다 알 수 있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완결 웹툰만 보곤 하거든요. 그냥 그날 하루만 빼면 되니까 기다리지 않고. 최근에 뭘 보셨나요? 그 친애한 X에게를 말고 또 추천해줄 만한 거 있나요? 저는 약간 또 괴기한 것만 많이 봐가지고 기기개개? 기기개도 같은 것도 보고 돼지우리 이런 것도 보고 제목을 또 다 기억 못하겠네요. 어쨌든 그거는 또 다음에 웹툰 이야기가 있으면 얘기를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은 아까 잠깐 그 창희님이 말씀하셨던 헬퍼 그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헬퍼에서 좀 논란이 많았죠. 헬퍼뿐만이 아니라 또 그 같은 시기에 또 이제 그 뭐죠? 기안84의 기안84의 복화광에서도 논란이 됐었는데 헬퍼 같은 경우에는 미성년자 성적 대상화와 그 성폭력을 묘사한 게 너무 그런 다 전체 연령가죠? 헬퍼는 할 얘기가 많은데 헬퍼는 네네. 전체 연령가가 아닌 것처럼 나오던데요. 19금이에요. 근데 지금 바뀐 거라고 나오던데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보니까? 시즌 1까지는 전체 연령가였는데 시즌 2로 넘어가면서 19금을 달고 이거는 이제 시즌 1을 안 봐도 되는 별개의 작품이다라는 거를 달고 했는데 할 얘기가 많습니다. 이거는 단님 얘기하고 진행할게요. 여튼 제가 지금의 상황을 조금 더 얘기를 해보자면 그런 헬퍼는 있다가 좀 창희님이 얘기해 주신다고 하셨고 복학원 같은 경우는 제가 우연하게 갑자기 보게 됐었어요. 그 화를. 근데 정말 너무 충격을 받았어가지고 그 여주인공이 취업하는 그 취업 난 속에서 취업하는 과정이 조개구이를 잘 깐다라는 이유로 취업이 된 거죠. 근데 우스꽝스럽게 깠다. 네, 우스꽝스럽게 깠다. 근데 그 그림이 어차피 웹툰은 다 그림으로 진행이 되는 거니까 너무나 약간 성적으로 표현이 되었고 그 조개 자체도 너무 성적인 그런 대상품이잖아요. 그런 그림을 그렸는데 또 심지어 기안84는 또 방송인이고 영향력이 없다고는 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논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럼 창희님 또 헬퍼 얘기도 조금 더 해주시겠어요? 어떤 논란이 있었는지? 헬퍼는 그 시즌 1까지 이제 네. 수요일을 책임지는 되게 갓 웹툰이었는데 시즌 2로 넘어가면서 그 묘사가 너무 이제 그 자세해졌어요? 괴기스럽게. 그러니까 이게 같은 사람이 그리는 게 맞냐라는 얘기들이 이제 옛날부터 조금씩 있었는데 대작 논란까지 계속 나오고 있던데요. 네, 이거는 이제 만약에 실명을 거론하거나 뭔가 특정인을 언급하면 저희가 고소미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대작 논란이 있다 정도로 이제 얘기하면 될 것 같고 이게 스토리 전개상에서도 이게 시즌 1의 과거를 다루는 게 시즌 2인데 그 설정 붕괴도 너무 많고 그 시즌 1에서 뭔가 카리스마가 있고 되게 간지나는 캐릭터였는데 시즌 2에서 진짜 찌질하고 뭐가 이렇게 그 사람들 말투가 다 기지 막 이런 거 막 쓰면서 간지를 너무 잃어갖고 이거는 뭔가 싶을 정도로 가세 위상을 잃었군요. 네, 가세 위상을 잃어도 너무 잃었군요. 네, 너무 잃어서 이게 그만두고 싶은데 이게 또 의리가 있죠 또. 그러니까 이게 저도 웹툰을 한 요일에 한두 개밖에 안 보기 때문에 그 관성을 놓기가 쉽지는 않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절대 이제 뭐 쿠키 같은 건 안 굽고 뭐 이러고 있긴 한데 그 헬퍼 논란을 세게 들어가자면은 너무 많아서 여기까지만 일단 고소를 당할 것 같아요. 네. 하고 사실 문제가 가장 많이 되는 부분은 두 작품 다 공통점이 있어요. 성적인 문제라는 것에 대한 공통점이 있는데 사실 이 전에도 이런 문제들은 꾸준하게 계속되어 왔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더욱 문제가 크게 불거진 원인하고 그리고 해결 방안 같은 거 저희가 뭐 해결책을 줄 수는 없겠지만 얘기를 해볼 수는 있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제가 진짜 말하고 싶은 내용은 이제 그 원인들 중에 한 가지인데요. 이거는 원인을 얘기하면서 차츰차츰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근데 이거 헬퍼 논란은 그 저거 아니야? 그 할머니 그 부분 아니야? 할머니도 그러니까 있고 딴 것도 있어? 할머니 성적 대상화도 있고 그 미성년자도 있고 많아. 그러니까 중고등학생, 그러니까 중학생
배경으로 지금 이뤄지고 있는데 그 중학교 애들이 막 비키니 막 이런 거 굳이 뭐 안 나와도 될 만한 장면에 거기도 뭐 막 불법 비디오 촬영에 막 끌려가서 막 그걸 구출하러 가는 맞아. 내용도 나오는데 그 과정도 너무 그렇고 묘사를 너무 이렇게 막 묘사가 묶어놓고 좀 기사 같은 거에는 그 할머니가 뭐 마약 투여 이거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아니야. 그거는 좀 사실 더 이만큼이고 그걸로 터졌다는 아니야. 대필이 더 커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여튼 그리고 그 회차를 보려고 하니까 지금 막혀 있더라고요. 못 봐. 나도 그래서 못 봐서 나도 화면 찾아보고 싶었는데 난 캡처본만 조금 몇 개 봤었고. 심지어 그걸로 이제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강철 팬티라는 걸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네. 이제 들어갑시다. 나는 납치당한 그 장면만 봤는데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이렇게 웹툰에서 논란이 불거지는 이유를 저는 약간 크게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봤는데 살짝 짧게 간략하게 넘어가고 싶은 부분은 일단 독자층에게도 원인이 있다. 이거 문제가 아니라 원인이 독자층에게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독자층이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성인지 감수성이 불과 5년 전 그 이제 중구님이 웹툰을 끊을 당시 그때와 비교하면 정말 어마무시하게 높아졌잖아요. 저희가 K 페미니즘이라는 게 유행할 정도로 한국의 페미니즘이 정말 물결이 거세져서 이제는 정말 예전과 같은 그런 성적인 문제를 예전과 같은 발언을 할 수 없을 모든 발언을 생각하고 말해야 되는 그런 수준까지 왔는데 저 나쁘다고 생각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너무 좋은 상황이어서 그래서 웹툰을 그릴 때 이런 문제들이 더욱 더 두드러지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도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부분은? 일단 뭐 얘기해. 네네. 오늘은 저희 페미니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헬퍼 같은 경우에 우선 19금을 달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표현할 수는 있어. 근데 문제는 맥락에 맞지 않아. 이게 이 헬퍼의 전체 줄거리는 그 장광남이라는 그 헬퍼가 이제 그 1000개 뭔가 그 선택받는 그 스토리인데 거기에 굳이 중학생들이 그런 뭐 19금 그런 상황에 빠지고 그걸 뭐 구하고 스토리가 없어도 이어져. 전혀 상관없는데 이거는 그 작가가 대피하고 있는 작가가 그냥 본인의 그 썩은 사상을 그냥 넣으려고. 그러니까 사회는 이렇게 쓰레기야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는 건데 그게 너무 이제 말초적인 방법으로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그거는 그 작가 대필하고 있는 작가의 역량이죠. 그러니까 그 역량 부족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이거를 우리가 높여줄 수 있는 그게 전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죠. 뭔가 비유적으로 이거를 잘 표현하고 그 선을 안 넘으면서 표현할 수 있는 걸 봤을 때 와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다. 와 이게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비유를 하지? 이렇게 돼야 맞아요. 이게 갓 웹툰이지. 맞아요. 진짜 이게 막 쓰레기 짓을 하고 있는 거를 너 죽어하고 폭력을 사용해서 이거를 해결하는 것들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유의미한 거냐. 거기에 이제 웹툰은 뭐 탈출구? 라는 이제 그 키워드가 있는데 그 역할을 못 해주고 있다. 본인의 이제 그 키워드인 그 웹툰은 그런 뭔가 이런 배출구가 아니라 탈출구다. 약간 이거에 대한 키워드를 잘 못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맞아요.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웹툰이 지금 뭐 문제되는 회차들이 막혀 있고 그래가지고 제가 정확하게 어떤 장면인지는 확인을 못했지만 이 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그냥 들었을 때는 그 장면들이 그냥 맥락상으로 이루어지는 장면이 아니라 그 소위 말하는 예전에 말했던 그런 서비스 컷이라고밖에 지금 생각이 안 드는 맞아요. 굳이 이렇게 분리가 되어서 밑에 오늘의 이 일러스트예요. 이렇게 밑에 하나씩 붙여주잖아요. 그런 느낌의 컷들이라는 거죠. 네, 거의 그 정도고, 그러니까 댓글도 보면은 여러분들이 어디서 스크롤을 멈췄는지 알고 있습니다. 약간 이런 식의 약간 그 색드립,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즐기는 거죠. 그 대필 작가는.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제가 지금 약간 원인을 살짝 짚었던 거는 그런 성적인 문제도 있었는데 약간 그 창희님이 이제 조금 더 나가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맥락 없이 웹툰에서 그런 자기가 원하는 표현을 계속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 거를 하는 것 자체가 지금 문제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으신 거죠. 그러니까 맥락과 맞지 않는 본인의 표현을 정말 여기는 발산해도 돼, 나의 창구야 이런 식으로 배출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작품에서 이런 그런 그 논란, 외설이라든지 폭력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될 때마다 항상
그 표현의 자유가 맞아요. 침해된다. 이 부분하고 계속 항상 맞닥뜨리게 네.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표현의 자유라는 거는 정도가 있어요. 그래요. 제가 오늘 말하고 싶었던 주제를 지금 아. 준구님이 잘 넘어가셔서 저는 너무 뿌듯하네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지금 이 헬퍼 논란하고 이게 헬퍼 논란하고 복학왕 관련된 네. 논란하고 이후에 네이버가 검열이 굉장히 심해졌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문제되는 장면을 다 흰색으로 처리하거나 아니면은 검열을 할 때 뭐 폭력적인 묘사가 있는 것에서 주먹에 모자이크가 된다거나 혹은 그 맞는 장면에서 이런 상처 부위나 이런 것들이 다 모자이크가 되는 등 굉장히 좀 강력한 검열을 지금 거치고 있고 이런 검열 작업 때문에 그 업로드 속도가 굉장히 지연돼서 좀 이용자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을 정도로 좀 열심히 검열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이 앞에 있었던 헬퍼와 복학왕에서 보여줬던 이런 문제들은 사실 제가 헬퍼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복학왕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장면이 뉴스나 이런 거에 다 캡처가 너무 돼 있어서 많이 나왔죠. 예, 보고 왔는데 이거는 인터뷰 같은 거에서 뭐 웃기기 위해서 뭐 수달이었나요? 그걸로 해가지고 뭐 묘사를 한 거다라고 변명을 하셨는데 이거는 사실 그 정도를 넘어선 거죠, 사실. 그렇죠. 그 누가 생각해도 뻔연히 그 보이는 그 비유와 그렇죠. 함유와 이런 것들이 있는 대상으로 했고 게다가 그 맥락상 솔직히 말해서 뭐 고기를 장을 구웠다든가 다른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더 많잖아요. 굳이 왜 그 가게였는가 식당이었는가 그 메뉴였는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거는 더 현명하게 표현할 여지가 굉장히 컸다. 그리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도 저는 사실 마음에 안 들거든요. 맞아요. 문제가 있다고 보죠. 역량 부족이죠. 역량 부족이죠. 나는 이거 역량 부족이 문제가 아니라 생각 부족이었다고 봐요. 저는 근데 약간 제가 이렇게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약간 또 웹툰 플랫폼도 뭐 조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웹툰 시장에서 웹툰이 이제 베스트 도전이나 뭐 이런 데서 정말 정식 웹툰으로 데뷔를 하고 연재가 되는 과정에서는 보통 작품만 보고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걸로 판단되어야 되는 건 맞는 말이니까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너무 반복되면서 약간의 그 만화가에 대한 그런 처음에 사실 그 방송이나 영화 같은 걸 만들 때에도 영화 감독의 자질 같은 걸 보고 PD님들의 그 입사 시험 같은 걸 거치잖아요. 네. 그럼에도 문제가 계속 발생하곤 하는데 이런 만화가를 만들 그 만화 데뷔를 할 때도 약간의 그런 입사 절차?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런 사상 검증 절차가 살짝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잠깐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엄청나진 않지만 그들이 정직원이 아니어서 그러니까 정직원이 어렵지 않을까요? 그래도 사소한 무언가는 필요할 제도적인 무언가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유튜버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유튜버들을 우리가 뭐 이렇게 시험 봐서 통과해야 유튜버 할 수 있고 이런 건 아닌 거랑 거의 비슷한 시스템인데. 근데 아니 계약하기 전에 그런 인터뷰 같은 거는 맞아요.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면접 인터뷰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인터뷰를 해도 거기서 저는 이거를 취업을 이렇게 표현할 건데요라고 얘기를 하진 않잖아요. 물론 그렇죠. 네. 맞아요. 또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네요. 그건 약간 사실상 시험은 좀 많이 가는 얘기인 제가 것 같고. 시험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 저도 인터뷰 정도의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뭔가 계속 그 만화도 사실 만화를 앞세워서 그 본인의 생각을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각이 정말 중요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만화로서 다 표현이 되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미리 콘티 같은 거 사실 점검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기획안에 점검하듯. 그렇죠. 그런 부분은 필요하지 않을까? 인력의 또 문제이겠죠.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맞아요. 매 회차를 컨펌을 맞아요. 제가 너무 이상적인 얘기를 했죠. 그래도 이게 계속 마감에 쫓기는 사람들은 다 이해하는 부분이 그렇긴 하지만 근데 그래도 이제 계속 이상적인 얘기를 해줘야 맞습니다. 그런 올바른 방향으로 조금 나은 대책을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늘 생각을 해요. 아무리 이게 뜬구름 같은 잡는 소리더라도 그런 말 해준 사람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좀 다른 주제일 수 있는데 만화 웹툰계로 이제 진출하는
그 특정 대학들이 몇 개가 있어요. 네. 그 특정 대학들에서 결국에는 이제 다 네이버나 뭐 다음 카카오 이런 데로 가는 게 아니라 되게 19금 플랫폼으로 많이 빠지는 사람들이 많은데 결국에는 그 같은 곳에서 배출된 사람들이 결국 친구 어떤 친구는 19금을 하고 있고 어떤 친구는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이런 게 잘 된다더라 뭐 이렇게 하면 좋다더라 이거를 이제 약간 하향평준화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약간 드는 게 예전에 다음 웹툰에 이제 강도와 강풀 뭐 이 정도 시절 진짜 일기 네네 진짜 일기 그때 웹툰이라는 그 느낌과 현재 웹툰의 느낌이 저는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때 웹툰은 진짜 그림체가 굉장히 투박하고 맞아요.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 중요한 그런 시기였고 막 하일권 씨 이런 분들 얼마나 마음 따뜻해지고 좋은 스토리만 가지고서도 맞아요. 흥했는데 물론 요새는 하일권 씨는 그림이 예쁘긴 하지만 그 시대에도 선정적인 웹툰은 있었어요. 뭐 있었죠? 지금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엄청 많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히려 만화가 생긴 이후 이래로 선정적인 만화나 웹툰이 없었다는 그렇죠. 건 아니고. 물론 만화라는 이제 그러니까, 기본 플랫폼이 있었기 때문에 약간 만화 그 창희님이 말씀하신 것과 결합이 되어 있는 게 저희가 지금 만화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 웹툰이 초창기에 나올 때에는 웹툰이라는 웹툰이라는 콘텐츠를 내보낸 플랫폼이 아주 클린한 편이었죠. 그래서 네이버나 다음 이런 클린한 곳에서 정말 선별된 웹툰만 올라왔기 때문에 정말 그때는 콘텐츠가 중요했던 느낌이고 물론 19금은 다른 어딘가에서 했었지만 그 우리가 대중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에서는 굉장히 클린한 편이었다. 이 말씀이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웹툰도 혼자 그리는 게 아니라 막 어디서 뭐 도움 받고 뭐 펜툴만 도움 받고 뭐 채색만 도움 받고 뭐 이렇게 했다는 그 웹툰에 그런 게 있는데 거기서 다들 오고 여기서 오고 하다 보면은 약간 좀 표현의 정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여기서 넘어가자면 그러면은 플랫폼에서도 이제 그렇게 처음에는 초창기 플랫폼에서는 어쨌든 선별을 해서 올린 거잖아요, 작품을. 그런데 그때와 다르게 지금은 어떤 게 플랫폼에서 문제가 있어서 이 표현의 자유가 더욱 넓어지고 그게 정화되지 않은 작품들이 올라가게 됐는지 그것도 조금 논의해 보고 싶어요. 왜냐면 지금 옛날에 그 강풀 시절과 지금 웹툰 시절은 너무 대중성에만 치중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리거든요. 왜냐면 네이버는 항상 왜 작품성이 없냐 이렇게 논의되는 경우가 많아서 일단은 이것도 사업적으로 생각하자면은 그러니까 웹툰 풀을 넓혀요. 지금 K 웹툰이라고 해갖고 요새 글로벌적으로 웹툰 넓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품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일일이 콘티 확인하는 거는 절대 불가능하고 런칭할 때만 이제 대략 이런 스토리로 갈 거다만 체크할 수 있고 담당자들은 전체적으로 사후 관리는 숫자로 할 거예요. 그 조회수와 웹툰 조회수나 별점 뭐 이런 것들 쿠키 그리고 또 이제 그 맨 마지막에 붙는 광고들이 있거든요. 그 광고 수익인데 그 웹툰이나 이런 그 연재되는 플랫폼에 결국에 그 작가들한테 돈을 지급하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은 블럭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3천만 원 처음에 3천만 원을 주고 그걸 사람들이 보면서 이게 채워져 나가요. 3천만 원이 다 도달되면은 그 다음 3천만 원이 또 지급되고 그게 또 블럭처럼 쌓여나가고 이런 식의 이제 계약이 보통 이루어진다고 해요. 특히 카카오 쪽에서 네이버는 정확하게는 제가 못 들었는데 그런 식으로 되니까 이걸 구자를 채우는 게 중요한 거죠. 그 작가들한테. 결국 그 구자를 채운다는 거는 독자들의 그 독자들의 뭐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든 그 구자를 채울 수 있는 구독자들을 끌어오는 거다. 마음을 끌어오는 거고 그게 저희가 클릭수를 이제 끌어오고 이런 식의 조회수를 끌어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자극적인 걸 올릴 수밖에 없고 그게 이제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사업자는 결국 돈을 위해서 그런 구자를 만들고 또 만화가도 그 돈을 위해서 그걸 올리고 시청자는 그냥 계속 자극적이니까 누르고 하면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저희가 이런 상황을 시청자와 이 모든 그 생태계가 저희의 클릭으로 만들어진 생태계인 것 같기도 한 생각이 드네요. 이게 상업적인 거가 들어오는 이상 그렇죠. 사실 그 문제는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진짜 순수 예술 분야여가지고 정말 돈이랑 좀 별개로 움직이는 시장이라면 정말 뭐 만약에 진짜 이 헬퍼2라는 작품이 순수 만화 쪽으로 냈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문제가 안 되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모르는 것도 모르니거니와 조금 더 표현의 자유가 있을 수 있는 문제니까요. 근데 다만 이거는 진짜 이 상업성이 붙는 동시에 사실 이건 누구나 뭐 19세 그 저기가 뭐 나이 제한이 걸려 있긴 합니다만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다라는 거고 누구나 접근이 용이하다라는 거고 상업적인 그거 타이틀을 다는 순간에 예술적인 것보다는 많은 사람들한테 어떤 영향이 갈 수 있는지를 좀 더 생각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더 영향력이 커진 매체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잔인함으로써 어떤 것을 표현하겠다라는 의지가 보이는 작품이 아니라 그냥 선정적인 장면을 넣음으로써 정말 뭐라고 하나요? 숫자적으로 펌핑을 하는 거죠. 펌핑을 하겠다. 내가 구독자들을 그냥 끌어들이겠다. 독자들을 그냥 몰입하게 만들겠다. 이 요소밖에 없는 작품이 돼버린 거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래서 저도 헬퍼가 이제 웹툰이나 이런 콘텐츠로서의 가치보다 약간 포르노적인 영역으로 넘어간 수준이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해요. 요새는. 맞아요. 그 표현이 딱 정확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포르노가 꼭 그런 성적 대상화적인 부분이 아니더라도 다른 폭력 포르노가 될 수도 있는 문제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구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죄송합니다. 중구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 제 웹툰에 있어서 지금 이렇게 문제가 불거지게 된 것에 있어가지고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그러면 그 장르래 순수 예술로서의 만화, 웹툰, 순수 예술로 상업성이 붙지 않는 예술로서에서는 더욱더 표현의 자유가 그 보장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물론 그것도 상식적인 선이어야겠죠. 아무리 표현을 어떤 방식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런 거예요. 명화들을 보면 예전에 르네상스 시대의 명화들 같은 거를 보면 다 벗고 있어요. 신들이고 인간이고 다 벗고 있습니다. 네. 지금으로 치면은 정말로 우리나라에서는 아예 금기시되는 부위까지 다 벗고 있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이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소위 말하는 포르노로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포르노그래피로 생각하지 않는 그림이란 말이죠. 그 이유는 그것이 그 여체가 묘사가 되더라도 그 방식이나 그 이유가 명확하고 또 정제되어 있다라는 점이에요. 그게 심미적으로 표현이 됐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듣기만 했습니다만 헬퍼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고 그 맥락에도 맞지 않는 느낌이고 복화강 역시 제가 봤을 때는 전혀 그런 심미적인 묘사를 위해서 그 장면을 비유해서 썼다라고 저는 전혀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 문제인 거죠, 이거는. 네. 저는 딱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내가 자식을 낳았을 때 나의 작품을 딱 바로 옆에 붙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정도. 근데 약간 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조금 살짝은 다른 얘기인데 장르 어쨌든 뭐라고 해야 되지? 이 웹툰이 아니라 뭐 유튜브나 어쨌든 콘텐츠 다른 콘텐츠를 예를 들면 철구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식 같이 자기 자식과 같이 나오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철구 방송이 수위가 높지만 그런 부끄럽지 않으니까 같이 나오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부끄럽지 않아서가 아니라 돈이 되니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끄럽지 않는 거는 그 사람의 수준인 거고 그렇다고 우리가 그걸 소비를 철구 문화가 굉장히 대단한 거니까 우리가 소비를 해야 된다가 아니잖아요. 지향하고 그렇죠. 있잖아요, 우리도. 그렇죠. 지향하고 있죠. 근데 또 그거를 소비하는 사람이 많아서 이제 그렇게 수익률이 많이 나오는 건데 어쨌든 그 철구 방송을 보는 사람들은 자식이 봐도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은 그런 문화를 향후하고 사는 건데 모두가 이제 좋은 문화를 소비할 수는 없는 거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약간의 검열도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해요. 규제와 검열이. 근데 그거를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지도 저희가 그게 논의해 볼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은데 저는 이번에 네이버가 지금 이번에 들고 나온 검열의 수준은 좀 심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주먹에까지 모자이크를 하는 정도는 거의 이거는 네이버 웹툰 창작자들의 창작 의지를 약간 꺾어놓는다고 까지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저는 그 내용의 규제도 어디까지가 돼야 될 수 있는지 그 부분도 참 왜냐면 이거는 싶거든요. 검열이라는 게 사실 되게 주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왜냐면 왜 검열이라는 것 자체를 되게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우리가
당해온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일단 저희에게 주어진 솔직히 자유는 권리잖아요. 자유권으로도 이미 명시가 되어 있듯 권리를 일단 제한받는 거기 때문에 당연하게 그 역사 이전에 모든 사람에게 그 불편한 부분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최근에 그 기안84 이후에 주호민 씨가 그 관련된 발언을 한 거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시민들이 서로를 이제 검열하는 이 시대에 대한 뭔가 그 일침을 했는데 저는 요즘 시대는 유튜브도 그렇고 웹툰도 그렇고 결국에는 관심을 안 주면은 자연스럽게 도태되는 게 요즘 시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막 목소리를 내서 너 왜 이렇게 했어? 보지 말자 이렇게 정화작용을 스스로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네이버가 주먹은 모자이크 해주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검열을 하면서 그 권력을 그 업체나 기업 한 군데로 모이지 않고 저희가 대중이 갖는 그 검열이라는 걸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신 건가요? 그 주민님이? 갑자기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되었다고 얘기해서 했고 그거에 대해서 좀 안타깝다고 얘기한 거 아니었나요? 안타깝다고 얘기했는데 이제 또 기안84 논란과 해서 기안84를 옹호하는 식으로 넘어가 버렸죠. 근데 시민들이 검열을 저는 할 수 있을까 싶은 게 결국에는 철구 보는 사람들은 철구를 계속 보는 식으로 그 사람들의 문화가 이게 생기는데 나눠지죠. 그게 사회 전반적으로 그 봤을 때 이제 악영향이냐 선영향이냐 또 누가 또 기준을 잡으며 결국에는 그냥 난장판으로 가자인 것 같아서 저는 검열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라 과하다. 지금 네이버는 조금 과해졌고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괜찮을까요? 그거는 이제 제가 정하기는 그러니까 검열이라는 게 무조건적으로 필요 없다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검열은 필요해요. 왜냐하면 진짜 그냥 어떤 매체에 대해서 그 19세 이상 뭐 7세 이상 뭐 이거를 전체 이용가 이런 거를 붙이는 것 자체도 검열인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필요한 일이에요. 검열이라는 건. 검열 하지만 문제는 이 검열이 어느 수준을 넘어가는 순간 창작자들의 창작 의지는 꺾일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화는 이 검열을 하는 뭐 이거는 지금 웹툰 같은 경우는 네이버 측이지만 우리 영상 같은 경우는 또 따로 또 존재를 하고 방송 같은 경우는 방송은 또 그렇죠. 유튜브는 좀 없는 편이지만은 이 제도적으로도 잘 생각을 해서 나아가야 되고 창작자들도 이것에 대해서 진짜 내 구독자 하나 더 늘려야지, 내 조회수 하나 더 늘려야지, 뭐 방송도 시청률 늘려야지, 웹툰 구독자 늘려야지 이런 느낌으로 가기보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회에 좀 더 영향력 있는 작품을 제대로 잘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네. 저는 요새 이제 플랫폼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 자기가 만약에 그런 거 외설적인 거 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냥 19금 플랫폼으로 가세요.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특히 해퍼 지금 대작하고 있는 그분은 그냥 19금 플랫폼 가서 그냥 하고 싶은 거 하시면 되지 왜 네이버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거기에다가 이런 걸 싸지르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게 플랫폼마다 되게 특징들이 좀 있어요. 특히 요새 좀 다음은 무슨 뭐 튜토리얼 탑의 고인물 같은 그런 그러니까 뭐 나 혼자만 레벨업 뭔가 레벨업이나 그 RPG 먼치킨류가 굉장히 또 흥하는 그런 게 있고 그 광고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런 게 진짜 잘 나온대요. 먼치킨 재밌죠. 요새 같아서 그럴까? 약간 요새 시국이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거든요. 먼치킨류가 유행하는 게 예전에는 성장물이 유행했잖아요. 소년 만화. 근데 요새는 이제 성장하는 걸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깝깝하고. 그냥 빨리 짱짱 키왕짱 센 거. 내가 지금 빨리 해야 돼. 마음이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도 그 계정만 만들면 레벨 100짜리 신화 아이템 주고 이런 게임들이 유행하는 것처럼. 맞아요. 진짜 다 그런 것 같네요. 규제하는 방안도 참 어렵고 창희님 규제 방법도 저희가 살짝만 얘기하면 그 플랫폼에 대한 규제 그리고 대중이 스스로 하는 자가 검열 그리고 또 이제 중구님 말씀하신 건 이제 만화가 그 작품 창작자 스스로의 그 의식이 자기 비판, 자아 비판과 반성으로 인해서
스스로 검열하는 것 3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거가 다 지금 저희가 모두가 논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 3가지 부분을 다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기업 측에서도 독자 측에서도 그리고 만화가나 뭐 웹툰 작가 협의회 이런 측에서도 서로 논의가 되고 그런 방향성을 하나하나 잡아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한 가지 분야에서만 노력을 하게 되면 그렇죠. 절대 이 문제는 나아질 수가 없어요. 맞아요. 기업 측에서만 이게 노력하게 되면은 그건 독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그 독자 측에서만 노력하게 되면 사실 큰 효과가 없을 수도 있고 만화가 측에서만 노력하게 되면 시장성이 떨어질 수도 있는 문제여서 3가지가 다 공생하면서 정말 웹툰 시장이 커지려면 정말 이렇게 세 부분 혹은 이제 더 나아간 어떤 무언가의 환경적인 부분들이 다 고민이 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이것이 웹툰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유튜브랑도 그렇고 요새가 저희가 이제 또 상호작용이 발달하는 그런 콘텐츠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웹툰도 약간의 댓글로서 이뤄지는 콘텐츠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비단 웹툰만의 문제는 아니고 모든 콘텐츠들에 대한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저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어요. 그 표현의 자유 정말 부르짖는 분들한테 딱 한마디를 하고 싶은 게 자유는 의무를 다했을 때 오는 겁니다. 그렇죠. 의무를 그리고 좀 정해줘야 어느 정도 우리는 이렇게 하자. 뭐 기자의 사명은 뭐 국민들에게 이런 걸 알려주는 것이다라는 그런 사명감처럼 만화가의 사명도 정해져야 된다는 생각도 들어요. 어느 정도의 합의된 사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사명이 있어도 기자들 제대로 못하는 거 보면 그렇죠. 근데 그건 이제 기자들의 문제가 되잖아요. 기레기잖아요. 네. 웹툰은 근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비난할 방법이 없는 거죠. 네. 저희는 그냥 그 작가가 문제다, 사상이 문제다 이렇게밖에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약간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이게 시스템상 그런 문제도 있지 않을까 싶은 게 이게 매주 단위로 올라가는 콘텐츠란 말이죠. 휴재 뭐 할 수 있지만 이게 약간 드라마 쪽대본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그 뭐 큰 줄기 뭐 결말을 이렇게 내고 싶다가 있어도 이 중간을 어떻게 풀어낼지는 사실 이제 거의 즉흥적이란 말이죠. 그쵸. 거기에다가 이게 나중에 결국 게임이랑 붙잖아요. 게임 캐릭터를 내야 돼. 그럼 중간에 새 캐릭터 내려면은 새로운 캐릭터 막 갑자기 등장시켜야 되고 레벨업 단계 하나 더 파워업 단계 초사이언 2, 3 하나 더 만들어서 4, 5 이렇게 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웹툰도 생기더라고요. 이게 정말요? 네, 노블레스 같은 경우에도 결말이 해폭발 엔딩으로 맞아요. 전혀 막 개연성 없게 이게 예전에 저랑 사촌 형이랑 맨날 놀 때 이거 여담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장난감 가지고 막 놀고 나서 어떻게 이거를 더 이상 정리를 할 수 없을 때 레고나 뭐 이런 거를 다 부숴가면서 해폭탄이 터졌대 하고 끝냈거든요. 그러네요. 이런 느낌이야. 노블레스도 진짜 그 네이버 3대 웹툰 중에 하나였는데 그렇죠. 결말로서 진짜 하위 3대 웹툰으로 갑자기 탈바꿈해버린 그런 결말이 있었거든요. 이게 사실 그렇게 치면 노블레스는 캐릭터만 만들고 나서 끝난 스토리가 아니라 그런 작품이 되는 건데 그러면 사실 빙그레가 요즘 하고 있는 빙그레우스와 다를 게 뭔가. 그렇죠. 빙그레우스랑 다를 게 없죠. 빙그레우스 굉장히 좋아하는 입장으로서. 그렇죠. 결국엔 시스템도 문제긴 문제예요. 이게 영화처럼 뭔가 완결돼서 그 다음에 누군가 같이 보면서 심의를 한다든지 이럴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라 이게 장기간 호흡으로 뭐 10년 이상 연재하는 작품들도 많이 있고 그 호흡 중간중간에 뭔가 컨트롤해 나갈 수 있는 그 지구력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시스템이 아직은. 맞아요. 특히나 이런 지금 이야기가 나온 것들이 스토리라인이 좀 명확하게 있어야 하는 작품들의 위주로 좀 나오는 편인 것 같은데 일상툰이나 이런 것들은 이런 문제가 사실 적죠. 덜하죠. 네. 사실 그래서 이런 스토리라인이 있는 것들 같은 경우는 진짜 좀 어떻게 보면은 완결 그 넷플릭스 방식 느낌으로 완결을 내놓고 런칭을 하나하나 풀어가는 게 좀 어떨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러면 10년짜리 웹툰 10년 뒤에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 거를 기획은 시즌 1 이런 식으로 해서 요새는 근데 그런 것도 많아. 그래서 헬퍼가 시즌 1, 2 나눴다가 지금 망하고 있잖아요. 그건 이제 죄송해요. 아니 그러니까 헬퍼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다 그려놓고 이거를 1로 떼놓고 2로 떼놓고가 아니잖아요. 네. 시즌 1 이렇게 뭐 시즌 1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2 같은 경우도 시작 땡 한 다음에 일주일 그렇죠. 이렇게 가는 걸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요즘에 중근님 말씀하신 방식으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완결 웹툰을 많이 보는 게 시즌이 끝나도 완결 웹툰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20화를 묶어놓고 바로 2화를 이제 또 여기 끝나고
2화를 뭐 한 달만 있다 다시 시작하는 휴재를 잠깐 가지고 하는 경우도 많고 약간 쿠키도 이걸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보기를 4회짜리 딱 한 달짜리를 만들어 놓고 하는 거잖아요 사실. 난 사실 쿠키 세대가 아니어서 몰라. 이제 오래전에 끊어서. 미리 보기 이제 뭐 일주일이면 일주일, 3주면 3주 미리 볼 수 있는 콘텐츠들 쌓아놓고 그러니까 회차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1, 2, 3회차까지 이제 일반인들도 무료고 4회차부터는 이제 조금씩 늦게 해주는 거예요. 돈을 내면은 미리 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6회차 분량이 있는데 3회차까지만 무료 공개가 돼 있는 상태라서 이거를 돈 주면 볼 수 있다. 네, 맞아요. 그런 상태고, 그러니까 소설 같은 경우에는 뭐 해리포터 뭐 이런 것들도 뭐 시리즈긴 하지만 그래도 한 권이라는 게 이제 스토리가 다 완료돼서 나오잖아요. 이제 그래서 소설을 기반으로 한 웹툰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요새 좀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게 그래도 스토리 라인이 스포는 돼 있지만 이 안에서 흘러간다라는 게 있고 그림만 잘 붙이면 되는데 그 그림 자체도 지금 잘 못 붙이는 사람들이 있어서 좀 안타깝긴 하지만 그런 시스템이 요새 그래서 많이 차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보완책으로. 맞아요. 네. 근데 또 지금 또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방송도 비슷하잖아요. 방송도 근데 생방송으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1화를 다 만들어 놓고 내보냈는데 웹툰은 그 1화 중간중간에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는 입장인데 거기서 시청자들이 1화에서 루즈해라고 하면 이렇게 바꾸고 이 마음에 안 들어하면 바꾸고 이렇게 돼서 1화가 결국 마음에 들기지 않게 나오는 방식이니까 1화라도 제대로 예쁘게 그 작가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보장되는 무언가의 시스템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그래서 시네탑 같은 경우에 제가 진짜 재밌게 최고 웹툰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물론 하나요? 근데? 그게 워낙 오래 하다 보니까 작가가 휴식을 못 가져서 지금 휴식을 거의 3개월째 휴재를 하고 있는데 구독자들 기다려요 그냥. 정말 완성도 높은 작품들은 기다릴 수 있어요. 네, 기다릴 수 있어. 그러니까 그런 작품들이 저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결론적으로는. 그리고 그게 독자들에게도 물론 좋지만 길이 기억 남는 작가 그리고 내가 진짜 만족스러운 작품을 낸 작가가 되려면 작가들에게도 필요한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야한 내용을 담고 있는 작품이 아예 없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니고 맞아요. 폭력을 사용하는 장면이 담긴 웹툰이 없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정말 그런 표현을 하고 싶다면 그런 표현이 맞는 포맷이 가능한 곳으로 찾아가든지 아니면은 그 표현을 할 수 있는 만큼을 설정을 해서 잘 보여줄 수 있게 하든지 그런 식으로 좀 잘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상업적이라는 게 붙는 순간 뭐 그만큼 작가들에게도 의무가 생기는 거거든요. 맞아요. 이거를 돈 받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잘 표현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가면서 그리면 더 좋은 작품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오늘 이 얘기는 저는 여기까지는 정말 깔끔한 마무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저도 제 인생 웹툰들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면서 그립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다시 또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옛날에 좋았던 그 작품들. 그러니까요. 이런 논란들이 생기지 않도록 생길 수는 있죠. 생기는데 그래도 좀 적어지고 저희가 정말 논란이 비난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규모의 논란만 생길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들과 뭐 검열과 규제와 사람들의 교육과 그 작가들에 대한 사명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융합돼서 웹툰 시장이 조금 더 발전한 모습이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밤새도 보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요. 논란도 그런 거 논란. 이거 너무 재밌어서 어떡하지? 맞아, 어떡하지? 이거 너무 재밌어서 제가 잠을 못 자요. 아니면 정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 웹툰 주제에 관한 논란. 이게 선악에 관련된 그렇죠. 부분인데 여기까지 이게 진짜 선이라 볼 수 있을까? 정말 영화처럼 그런 논란이 있어야지. 배진수님 같은 그런 맞아요. 배진수님 금요일 같은 그런 논란이 있어야지. 이건 무슨 얘기할 가치가 없습니다. 최근에 완결한 웹툰 중에 클린하고 보기 좋은 웹툰 하나 추천드리자면 가담항설. 가담항설 좋죠. 가담항설 좋죠. 가담항설을 보고 한문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싶다 생각했죠. 저는 말을 이쁘게 하고 싶다. 그렇죠. 그리고 친애하는 X도 보세요. 추천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진짜 완결이 났는 거죠? 완결 났는데 드라마화 될 예정이거든요. 근데 그건 주인공이 악역이에요. 주인공이 너무 악역이고 여자분인데 와 진짜 장난 아니에요. 한소희가 주인공인 느낌? 뾰색의 한소희? 그게 실사화 됐으면 좋겠어요.
그쵸. 네,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여튼 우리의 행복한 웹툰 생활을 위해 물론 중구님 안 보시지만 아니, 좋은 작품이 있으면 제가 돌아갈 수 있는 맞아요. 중구님께 돌아갈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웹툰 시장이 될 수 있도록 저희 4시 50분이 늘 응원하고 또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저희 여기서 이만큼 마치고 그래도 저희 3명이서 있는데도 50분 나름 채운 것 같네요. 아니야, 근데 앞에 좀 떼고 나면은 떼고 나면 그래도 한 40분. 역시 빈자리가 크네요. 5분만큼 부족하다. 5분만큼 부족하네요. 저희 그럼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우리 4시 50분과 같이 좀 교육적인 웹툰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누가 볼까요? 50분 동안 스크롤을 내려야 하지만 좋은 내용들이 있는. 엄지손가락 엄청 튼튼해져 있겠네요. 그러네요. 그렇죠. 굳은 살 생기겠네요. 그렇죠. 네. 좋네요. 그럼 다음번에도 그런 4시 50분 교육적인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